안녕하세요. H녀입니다. 한덕수 대행은 나라를 팔아먹을 기세인데요. 그가 평생 해왔던 외국 행위를 외교 전문가 김준영 의원님이 매불쇼에 나와서 시원하게 밝혀주었네요. 함께 보실까요? 그 사례를 몇 가지만 좀 알려주세요. 제가 실제 그렇게 살아왔다 이거야. 한덕수가 지금까지 좀비처럼 네. 정권을 넘고 이념을 넘어서 살아남은 방식이 네. 항상 뒤에서 다른 짓 하다가 걸려가지고 잘렸다가 또 그렇지. 살아 돌아오는 것이 이 사람의 인생이었습니다. 뒤에서 그 짓을 한 거야. 통상과 관련해서. 근데 그 짓이라는 게 뭐냐? 우리에게는 손해되고 외국, 미국 등에게는 유리한 건. 근데 본인이 그걸 해. 근데 우리 정부한테 안 알려. 그리고 그게 발각이 되면 잘려. 정리 한번 해주세요. 아, 그래요? 네, 실제야. 제가 외통위에서 한 게 1995년 사례인데 뭐 혹시 영상이 있나요? 영상? 네, 그거부터 보시고 다른 거 설명드릴게요. 제가 이걸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1995년 자동차 협상 기억하시죠? 슈퍼 301에 네. 그때 한덕수 지금 대행이 당시에 대표단도 아닌데 뒤로 가서 비공식적으로 협상을 해가지고 미국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협상을 만들었던 장본인입니다. 찾아보세요. 모르죠. 1995년 한국과 미국 자동차 협상을 하는데 우리 자동차 수출이 엄청 늘어나서 미국의 제조업자들이 당황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관세만큼 무서웠던 게 슈퍼 301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다 이걸 해가지고 불공정 무역으로 걸어서 미국이 기술이 모자란 게 아니야. 한국이 불공정한 경쟁을 했다. 그래서 부랴부랴 이걸 막기 위해서 통상 지금처럼 협상팀이 갔습니다. 근데 무역통상국장을 하고 있던 실장을 하고 있던 그때 한덕수 실장이 본 협상팀도 아닌데 따라가서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날 저녁에 뒤에 가가지고 미국 사람들하고 자동차 업체를 만나가지고 다 들어줍니다. 그리고 그거를 들어주라고 그다음 협상팀에 통보합니다. 그래가지고 협상단도 아닌데. 그래서 미국의 의견을 받아들여줍니다. 또 있습니다. 와, 이 그렇죠.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게 자신의 DNA야 그냥. 2012년에 2012년 FTA입니다. 우리 한미 FTA고 이명박 정부 때입니다. 지금은. 근데 이명박 정부 때 이분이 그때 왜 의료수가라든지 약값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약값의 상한선을 미국은 철폐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한국 그 철폐하면 그냥 우리 제약업계 다 망한다. 그러니까 근데 그때 이 사람이 주미대사였습니다. 주미대사였어. 그런데 통상팀이 오기 전에 이분이 미국의 제약기업하고 말하고 또 이면 합의를 해가지고 들어주려고 합니다. 한덕수가 상한선을 없애는 이 걸로. 매국노입니다 정말. 그래서 근데 그걸 복지부 협상 담당인 복지부가 미리 정보를 알아가지고 막아냅니다. 이거는 근데 재밌는 게 그때가 MB가 대통령이야. 그래서 그걸 사전에 정보를 캐낸 거야. 한덕수가 지금 우리나라 망친다. 주미대사가 근데 그거를 MB한테 보고를 했어. 근데 그 MB도 마 이건 매국노 아니가. 잘라버려. MB가 갖고 잘랐잖아. 잘랐습니다. 그래요? MB가 봐도 얘는 너무 심한 거야. MB가 봐도. 그 사이에 또 김대중 대통령 때 또 마늘 협상 가지고 장난칩니다. 중국에 가가지고 우리 마늘이 너무 덤핑으로 들어오니까 이걸 막는 걸 사실 2년 반 동안 묶어놨는 게 낳는다는 거. 그러니까 중국한테 보호 정치로 2년 반인데 실제로는 다 풀어준 겁니다. 이것도 이면 협상을 중국하고 하고 와가지고. 그럼 우리나라 마늘 농가가 다 박살났어. 예, 농민들이 처음에 협상 아니고 3년에 2번이나 당합니다. 그러니까 2000년에 당하고 2003년에 당합니다. 이 사람의 전력이 이런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총리로 있을 때 2022년에 윤석열 때죠. 가가지고 일본한테 가가지고 뭐라 했냐면 우리나라 법률 대법원 판결은 국제적을 위반한 심각한 일이라고.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이 한덕수가 와 일본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 지금 망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와. 그러니 이 사람의 과거 행적과 지금 행동을 플러스하면 이 사람이 여기 지금 무슨 짓을 했을지가 누가 우려를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요새 지금 국민의힘이 가장 얘기 많이 하는 게 간첩죄거든. 네, 맞아요. 이게 딱 간첩이야 이게. 그러네. 간첩죄 개정안 빨리 통과시키라고 난리잖아. 네, 맞아. 이 간첩죄로 이거는 바로 처벌 대상입니다. 이런 게. 뉴스공장에서 공장장이 한 말은 더 충격적입니다. 함께 보시죠. 이런 한덕수 같은 자들은 단순히 비판해서 끝날 게 아니라 감옥에 보내야 됩니다. 이런 자들이 매국노예요. 저는 한덕수 대행을 사실 항상 의심해 왔어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이 양반이 젊은 시절에 해왔던 일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종로구 신문로에 네, 단독주택 있는 거. 자신의 단독주택이 있어요. 근데 이 주택을
미국의 거대 석유회사 엑슨모빌에 임대한 적이 있습니다. 네. 89년부터 99년까지. 개인주택인데 미국 석유 대기업이 임대해주고 한덕수가 당시 얻은 임대 수익이 6억대였어요. 6억대. 지금 가치로 하면 수십억대예요. 그렇겠죠. 89년부터 99년까지니까. 근데 그 와중인 1995년 9월에 당시 한덕수가 통상산업부 실장 시절입니다. 엑슨모빌 한국 자회사가 모빌 오일 코리아인데 한덕수 자택에 이 모빌 오일 코리아가 근저당을 설정합니다. 1억 6천에. 이상하죠. 네. 그냥 월세 내고 입주했는데 왜 근저당을 설정하냐. 근저당이라는 건 돌려받을 돈이 있을 때 네. 동거래 있을 때 하는 거거든요. 이건 목돈을 미리 줬다는 소리입니다. 한덕수에게. 선월세 형태로. 네, 큰 목돈을 미리 줬다는 얘기고 그 시점이 95년 9월인데 그로부터 6개월 후에 통상산업부 산하의 석유개발공사가 베트남에서 천연가스 개발을 해요. 근데 여기에 이 모빌사가 참여를 해요. 그리고 45% 지분을 가져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덕수가 나중에 해명하길 자기는 통상무역실장이라 자원개발 업무와는 무관해서 업무 관련성이 없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저는 대가성을 의심하는 바입니다. 저는. 그때부터 의심해왔어요. 왜냐하면 그 집을 장인으로부터 매입하거든요. 한덕수가. 네. 원래 자기 집이 아니라 장인으로부터 매입을 하는데 근데 그 매입 자금을 이 엑슨모빌 월세 선납받은 걸로 충당했다는 거예요. 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석유회사로부터 월세를 땡겨서 집을 사고 그 땡겨서 한 집에 그 석유회사가 장기 임대를 들어와. 네. 그리고 나중에 그 회사가 한덕수가 다니던 부처 산하 공기업 사업에 참여할 때 그 집에 근저당을 설정해. 이게 안 이상한가? 저는 베리 스트레인지. 베리 스트레인지. 엄청 베리 스트레인지. 그 집을 한덕수 대행이 나중에 100억대 매물로 내놓았는데 팔진 않은 걸로 알아요, 결국은. 근데 이것도 몇 년 전 뉴스라 제가 몇 년 전 뉴스까지만 팔로우가 돼가지고. 그 이후부터 살고 있다라고 당시에는 해명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한 3, 4년 전 뉴스라. 다시 취재를 해봐야 되겠는데. 이게 이 관점에서 보면 100억대 자산을 미국 석유회사 덕분에 가질 수 있게 된 거 아닌가? 결국은? 선월세를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의심을 저는 예전부터 해왔습니다. 근데 그 자료도 내지 않고 오래된 일이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 하에 총리이기 때문에 윤석열이 그냥 끌어안고 갔어요. 제가 이런 의심을 하는 이유는 이게 한덕수한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요. 특히 외교, 통상, 국방 분야에서 고위 관료들에게 이런 일이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조태용 현 국정원장 외교부 관료 출신이거든요. 네. 이 사람도 2017년에 일본 갈 때 거의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네. 자기 소유 주택인데 또다시 이 엑슨모빌 한국 법인이 등장합니다. 모빌 코리아가 임대를 하는 거예요. 네. 그때도 근저당을 설정했는데 얼마 설정했어요? 임대료 3억 2천만 원. 그러니까 근저당 설정하고 네네. 그러니까 한덕수랑 똑같은 형태죠. 케이스예요. 이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공직에 나설 때 청문회 과정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네. 청문회 때 지금 권영세 비대위 대표 위원장 똑같아요. 위원장도 또 모토로라였던가? 네 맞아요. 모토로라. 네. 이번엔 압구정동 집입니다. 여기도 2년치 선월세 형태로 근저당권 설정 똑같습니다. 한덕수 대행은 당시에 이거 문제 됐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 부동산에 있기 때문에 자기는 알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누가 내 집을 갖고 왔는지 몰랐어요. 라고 얘기했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니 외국계 기업들이 왜 한국 고위 관료들의 집에 들어가냐고. 그러니까요. 그것도 다 선월세를 주면서 저는 뇌물을 이런 소리 준 게 아닌가? 무슨 또 단독주택이었던 걸로 아는데. 단독주택 아니면 아파트 네. 하는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단 한 번도 이런 일로 이들이 처벌받은 적이 없습니다. 네. 다 흐지부지 됐거든요. 한덕수는 엑슨모빌뿐만 아니라 미국 통신기업 AT&T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임대한 적이 있어요. 개인 주택일 뿐인데 미국 대기업들이 왜 연속 임대를 하느냐. 이게 아주 베리 스트레인지하지 않으면 뭐가 스트레인지하다는 거야. 예. 그래서 저는 물증은 없는데 그렇게 의심해 왔고
그래서 한덕수를 진작부터 자기 보직을 수익 모델로 삼는 그런 유형의 공무원이다. 자기 이익이 되면 이거 나중에 나라도 팔아먹을 자다.